안녕하세요. 보호망 토니 고준의 세일즈 노트 읽어보겠습니다. 성공은 선택하는 것이다. 보험업에 뛰어들어 한창 고전을 면치 못하던 초기에 나는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그들의 수준은 나같이 단순한 인간은 감히 오르르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대단한 집안 출신이거나 좋은 학교나 좋은 배경 때문에 그렇게 성공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성공하는 것이 내가 들은 이야기처럼 그렇게 간단하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내가 꾸준히 영업 활동을 하고 목표를 정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간단한 일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보험은 꾸준히 활동을 하고 목표를 정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간단한 일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빠져드는 함정이 아닐까?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그들처럼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쉬운 방법, 다른 방법을 찾으며 도제사리와 같은 힘든 일은 애써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성공은 결코 계약을 쉽게 체결하는 데서 비롯되지 않는다. 성공은 힘든 싸움에서 실패하고 또다시 힘든 싸움으로 뛰어드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직업을 불문하고 어느 누구도 일을 하면서 실망의 순간을 겪지 않고는 성공을 맛볼 수 없다. 우리가 항상 실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순간을 겪지 않고서는 성공을 맛볼 수 없다고 합니다. 절망이지 실패는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절망을 하면 했지 실패는 반복해야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성공을 이뤘을 때 성공을 알아차리려면 우리는 실패를 경험해야 한다. 진정으로 성공한 이들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얼핏 보기에 비범해 보이는 구석은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그들은 왕성한 영업 활동을 하느라 바빠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근무 시간을 단지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들은 분명 결단력과 열의를 보인다. 그들의 태도에서는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꼭 해낼 것이다. 라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성공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그들은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 특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력 투구하는 자세이다. 고객에게 전력 투구하고 자신의 목표에 전력 투구한다. 이들은 절대 자신이 세운 목적이나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듯하다. 목표와 목적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확실한 대단한 집중력을 보인다. 이들은 보험 영업을 고객과 자신들을 위한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여긴다. 이들에게는 놀라운 만큼의 극기력이 보인다. 우리는 보험 영업을 하며 똑같은 업무를 한다. 활동력과 평균 계약 체결률, 그리고 계약 규모가 사람마다 다를 뿐이다. 진정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라면 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기지 않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자기 통제력이 있다는 것이다.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단련시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목적의식이 분명히 보인다.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성공을 정의하고 이를 위해 매일매일 해야 할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를 달성하기에 자기 자신을 단련할 줄 아는 사람에게 성공은 찾아온다. 이들은 성공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때가 언제인지 이들도 모르고 있지만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결코 성공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진가를 아주 잘 파악하고 있다. 우리 보험 상품에 대한 이들의 믿음과 고객의 가족과 사업에 미칠 영향력은 아주 확고부동하다. 보험 영업을 오래 할수록 보험금이 지불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되고, 오래 하면 이제 보험금도 지급되고 하잖아요. 자신이 시작한 보험 계약이 만기가 되는 것을 보면서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꿈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앞으로 성취할 성공과 이 성공이 자신들의 삶에 미칠 영향을 상상할 수 있는 여기가 있다. 이런 상상의 그림을 마음속에 눈에 고정시켜 놓고 절대로 한눈 팔지 않는다. 꿈을 가지고 자신이 성공을 이룩하는 상상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에게도 역시 용기가 필요하다. 성공을 이룩하는 사람은 상상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한눈을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평범하지 않는 것들을 설명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보험업계에 진정으로 비범한 사람을 얻고 큰 꿈을 상상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이 꿈을 대단한 성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그 점,
그저 보통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보험업계에서 우리가 존경해온 모든 성공한 이들은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습관을 단지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역시 비범한 꿈을 꿀 수 있고 꿈을 실행시킬 수 있는 믿음과 자기 단련을 한다면 비범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에서 책을 읽었다면 하고 싶은 질문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는가? 나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고 있는가? 보다 큰 성공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가? 꿈을 꿀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내가 그런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용기가 있는가? 내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단련할 수 있는가?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은 얼핏 보기에 너무나 변덕스러워 보인다. 그래서 성공은 우연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관찰한다면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성공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우연한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고 우리 각자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것은 성공은 나의 것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이다.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이 책에서 읽은 내용 중 어떤 것이라도 실천에 옮기려 한다면 그것이 계약 처리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이든 아니면 자신의 목표와 영업활동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이든 자신의 진가를 재평가하는 것이든 보다 넓고 크게 생각하겠다는 결단력이든 간에 그대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무엇을 행동에 옮기든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대한 교황학도 단 하나의 음표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음, 위대한 교황곡도 단 하나의 음표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꿈꾸든지 일단 가감하게 시작부터 해야 한다. 가감함은 신비한 마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꿈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7쪽을 가볼까요? 위대한 미지의 세계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성장의 비용이자 성공의 비용이다. 산꼭대기에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강한 바람에 반드시 맞서야 한다. 두려움을 없애려면 성장을 중단하면 된다. 두려움을 없애려면 성장을 중단하고 두려움을 이겨내야지 성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을 중단한다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한 무한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업종에 종사하면서 내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비극적이지 않을까. 위대한 니지의 세계로 생산성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뭔가 색다른 시도를 해본다는 것이다. 이는 변화를 의미하고 변화란 어려움을 의미한다. 실제로 변화는 정말 두려운 일이다. 우리 직업처럼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두려움을 자아내도록 하는 업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물론 이렇게 두려움을 갖는 아주 근사한 이유가 있다.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우리는 매월 그리고 매년 성장해가 나갈 수 있다. 우리가 성장을 원하고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시험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속적인 성장은 지속적인 변화와 지속적인 도전을 의미한다.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하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작년에 거둔 실적을 올해 다시 되풀이하는 것은 정말이지 어려운 일이다. 우리의 결의를 시험하는 것이 바로 성장이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성장과 비용이자 성공의 비용이다. 성장의 비용이자 성공의 비용이요. 산꼭대기에 살기로 선택한 사람은 강한 바람에 반드시 맞서야 한다. 두려움을 없애려면 성장을 중단하면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을 중단한다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무한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업종에 종사하면서 내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비극적이지 않을까?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고 현재와 지금 성취의 것에 만족한 것은 너무 쉽다. 자기 만족에 빠지고 현재와 지금 성취한 것에 만족하는 것은 너무 쉽다. 미지의 세계로 내몰리고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알게 되는 것을 실제로는 몹시 두려워하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하는 척하는 것도 너무 간단한 일이다. 그러나 두려움은 실제로 바보 같은 짓이다. 선입견을 갖고 잠재 고객에게 전화하는 일을 미루다가 나중에서야 아무도 그에게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었고 다가서기가 너무 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 자주 있지 않는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고객의 전화는 또 어떤가. 막상 그런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를 하지 않을 이유를 둘러대느라 하루 종일 다른 일을 하지도 못한 적이 있지 않는가. 우선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분명히 두려워했던 것만큼 나쁘진 않을 것이다. 만일 이런 두려움 요소가 진짜 문제점이라면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대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하면 하루의 나머지를 부정적으로 보내지 않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 가능한 빨리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단지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의자에 앉아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치과 대기실에 앉아서 느끼는 고통이 틀림없이 더 크다. 우리가 인생을 낙관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대한다면 놀랍게도 두려움은 사라져버린다. 두려움과 긴장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두려움이란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이고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업무 성격을 볼 때 대단한 두려움은 불합리한 것이고 우리의 정신 에너지를 고강을 시켜버린다. 반면에 긴장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잠재 고객을 만나기 전이나 약속을 정하려고 전화를 걸기 전에 생기는 두근거림은 배우가 무대에 서기 전에 느끼는 감정이나 운동선수가 중요한 레이스를 하기 직전에 갖는 긴장과 똑같다. 긴장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킨다. 우리의 모든 감각과 감수성이 고조된다. 배우나 운동선수 경우처럼 긴장이라는 감정은 대개의 경우 실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이러한 긴장을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구나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실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잠재 고객을 처음 만날 때 그러한 두근거림이 내게서 사라지는 날이 오히려 가장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하네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잠재 고객 오늘 보험에 가입할 것이다라고 믿으면 실제로 종종 그런 일이 생긴다. 만일 잠재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다면 아마도 실제로 그런 일이 맞을 때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열정이 식었을 때는 틀림없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최고조에 달하는 때와 일치하는 것으로 참으로 신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최고의 열정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열정이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다. 아인슈타인은 지식이 중요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열정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우리가 열정과 성공할 권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운명에 임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결국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야 한다. 내게 실패는 그 어떤 잠재 고객보다도 훨씬 더 나를 몸서리치게 만든다. 성공은 선택된 소수 사람들에게 임의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성공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다.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성공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열정을 다해 매진하는 사람에게 성공은 찾아온다. 와, 이렇게 매진을 해야 성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물론 대답은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 중에도 그 어떤 사람도 1년 안에 실적이 2배가 될 거라고 내다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실적이 10% 또는 20% 늘어날 것을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신경을 더 쓰고 하나하나 계약 규모를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실행에 옮긴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잠재 고객들이 자신의 목표에 보다 매진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도와주고 좀 더 노력해서 그 고객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면 앞으로 12개월 뒤 실적이 25% 늘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터무니없는 얘기일까? 실적 25% 신장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실적이 매년 25%씩 신장되면 3년 후 우리의 생산성은 2배가 될 것이고 5년 후면 4배가 되고 9년 후면 지금의 8배를 달성하게 된다. 수입이 8배 늘어나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일까요? 그럴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그냥 생각조차 하지 말자. 그저 25% 신장에만 신경을 쓰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일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몰두하자. 지속적인 신장을 2년, 3년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이론자도 스스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필연을 믿게 될 것이다. 네, 오늘은 위대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17장을 읽어봤어요. 다음에는 제가 거꾸로 책을 읽으니까 1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